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Overcoming Catastrophic Forgetting in Neural Network입니다. 발표는 보이는 4개의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다수의 태스크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들의 지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이전의 정보를 잘 잃어버리지 않고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Catastrophic Forgetting입니다. Catastrophic Forgetting이란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에 대한 지식을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잊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에 맞게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태스크의 가중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태스크를 통해 얻은 크리티컬한 피처들이 날아가 이전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Elastic Weight Consolidation 이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로스 값의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하나 붙이자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태스크 A를 먼저 학습하고 태스크 B를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이 회색 바운더리가 태스크 A에 잘 피팅되어 있는 바운더리고 연한 노란색 이 살색 연한 노란색 부분이 태스크 B에 잘 피팅되어 있는 바운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타 A 같은 경우는 태스크 A를 먼저 학습시킨 이유이므로 태스크 A에 잘 피팅되어 있는 태스크 A의 A 바운더리의 센트럴 포인트에 위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학습시킬 때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 이제 페널티를 아예 주지 않는 이상은 이 태스크 B의 센트럴 포인트로 이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파인 튜닝에 가까운 효과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녹색깔 이제 L2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L2 레귤라이제이션은 단순히 파라미터의 변화량의 L2 디스턴스가 커지지 않도록 같은 비율로 규제하는 방식이기에 두 바운더리의 센트럴 포인트의 이 민값, 이 가운데 값에 위치되어 있는 걸로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A의 바운더리에 속하지도 못하고 B의 바운더리에 속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이 A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고 이 B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 교집합 부분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B를 학습할 때 A의 중요한 웨이트들을 살리면서 학습을 진행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좀 어댑티브하게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미 학습된 태스크에 대해선 중요한 웨이트는 덜 업데이트하고 좀 덜 중요한 웨이트들은 좀 빠르게 새로운 태스크에 수렴시키자라는 것이 이 논문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가중치가 중요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좀 확률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 파라미터를 이 세타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하는 것은 데이터 D가 주어졌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값을 찾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베이지 룰로 좀 이용하여 풀게 되면 해당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게 되면 저희의 가정을 먼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저희는 태스크 A를 먼저 학습시킨 후에 태스크 B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 데이터 D를 어, 태스크 A만을 위한 데이터, 태스크 B만을 위한 데이터 이 독립적인 두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태스크 A는 이미 학습을 끝난 상태고 태스크 B를 학습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이 식이 이 로그 프로버빌리티 D바 세타가 아래식처럼 변하게 되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프로버빌리티 D도 아래식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 세타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을 끝낸 A를 이미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률은 아래식처럼 변하게 됩니다. 어,
보이시는 대로 왼쪽 항은 여전히 전체 데이터 집합에 대한 파라미터의 posterior probability를 설명하고 있고, 이제 우측 항 같은 경우는 태스크 B에 대한 로스 펑션 로그 probability db 바 세타에만 의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로그 probability 세타 바 da 이것인데요. 태스크 A에 대한 정보는 이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르치고 있는 이 로그 프로바빌리티 세타바 DA의 모든 정보가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은 태스크 A에 대한 중요한 웨이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EWC를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로스 펑션을 보겠습니다. 태스크 A가 학습이 완료된 후에 태스크 B를 학습시키는 것이기에 태스크 B에 대한 이 로스 펑션이 있고, 그 이후에 레귤레이제이션 텀이 붙게 됩니다. 이 F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 가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이 값이 크게 된다면 로스 값이 전체적으로 작아야 됩니다. 즉 작게 되면은 로스 값은 항상 작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의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값이 크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값, 이전 파라미터와 현재 파라미터, 학습하려는 파라미터의 차이가 적어야 됩니다. 즉 중요도가 높으면 크게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크게 되면 이 값이라도 작아야 이 전체적인 값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중요도가 낮게 되면은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 커져도 이 로스 값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fi라는 값이 워낙 작게 되면, 중요도가 워낙 낮게 되면 결국 뭐 0과 가까운 값이랑 곱하게 되면 0과 가까운 값이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중요도가 낮을수록 크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또 람다 같은 경우는, 람다는 이전 태스크가 현재 학습 중인 태스크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세팅되는 스케일링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세컨 데리베티브의 기대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다이고널 컴포넌트는 각 웨이트들의 변동 결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중요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구하는 게 컴퓨테이션 양이 너무 많아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좀 해서 저희가 좀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평균은 이 세타 A로 하고, 이제 베리언스는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다이어고널을 통해 구한 다음에 중요도를 구하게 됩니다. 즉 베리언스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익스퍼리먼트입니다. 본 논문에선 EWC를 실험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으로 Permitted MNIST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일반적인 MNIST 데이터고, 좌측으로 갈수록 뭐 조금 괴상한 모양일 수도 있지만, 뭐 태스크 내에서는 동일하지만 뭐 태스크별로는 다른 규칙에 따라서 각 디짓들이 퍼뮤테이션 돼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논문에선 3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요. 뭐 EWC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전 태스크에 대한 포게팅 문제를 잘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L2 레귤레이제이션이나 뭐 SGD 같은 경우는 잘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것이 태스크 A를 학습시킨 뒤에 태스크 B를 학습시킬 때 SGD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태스크 C를 학습시킬 땐 SGD가 조금 더 높은 이 EWC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EWC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완전히 피팅되지는 못하게 약간의 제약을 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뭐 플라스틱 시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보여진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결과가 보여집니다. 또 L2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팍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L2 레귤레이제이션이 모든 가중치에 동등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태스크 B를 올바르게 학습하는 데에는 충분한 여유 용량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검정 색깔 반은 싱글 태스크 퍼포먼스입니다. 현 그래프는 all 태스크의 모든 태스크의 에버리지 퍼포먼스입니다. 즉 EWC 같은 경우는 SGD에 비해서 훨씬 이전 태스크를 잘 잃어버리지 않고 학습시키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간의 유사성을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것은 중첩이 작으면 즉 중첩 오버랩의 크기가 작으면 두 태스크가 서로 다른 웨이트 집합에 의존함을 의미하고 오버랩이 크면 두 태스크에 대한 가중치가 즉 웨이트가 공유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버랩의 정도의 계산은 두 개의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프레체 디스턴스로 계산되었습니다. 뭐 계산값은 0하고 1 사이고 0에 가까울수록 서로 오버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뭐 태스크들이 서로 다를수록 뭐 초기 레이어에서 더 피셔 인포메이션의 뭐 중첩이 더 작아짐을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로우 퍼뮤테이션, 하이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나눴냐면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28 이미지를 가운데 센터 포인트 8x8만 퍼뮤테이션 한 게 이 로우 퍼뮤테이션이고 26x26을 퍼뮤테이션 한 게 이 하이 퍼뮤테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퍼뮤테이션 양을 좀 늘림으로써 태스크 간의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더 크게 갖고 가는 것을 이렇게 세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뭐 중요한 웨이트들은 뭐 제약을 걸어줌으로써 업데이트가 잘 안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가중치는 웨이트들은 빠르게 업데이트 하자 뭐 빠르게 새로운 태스크에 수렴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이 EWC라는 방식의 조금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리플레이 방식처럼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사용하지도 않고 뭐 태스크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모델 사이즈가 뭐 커지지도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EWC의 뭐 컴퓨테이션 측면으로 봤을 땐 EWC의 뭐 파라미터의 포스테리어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으로 뭐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뭐 피셔 인포메이션의 다이어고날을 통해서 베리언스를 계산함으로써 뭐 컴퓨테이션 양이 뭐 조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뭐 어프록시메이션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로 발생하는 성능 저하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뭐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